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이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한진칼 편입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유동 비율에서 발목이 잡혀서 불발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알테오젠, 두산 로보틱스도 시총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또 호텔 신라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자, 우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종목 진단 시간외 종목이었고요. 푸른저축은행. 저 PBR주이지만 최근 실적 기대감 좀 낮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목표가 14,000원 당일에 터치를 하고 전거래일에서는 7% 낙폭이 좀 제법 컸는데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우선 이제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대부분이 또 저 PBR 쪽에 아직까지도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지금 5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주, 금융, 보험주 이번 달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일본 시장만 보더라도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만에 단기적으로 좀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이런 저 PBR주가 어떠한 하나의 지금 테마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낙폭 좀 크게 줄 때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약간 좀 눌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대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목표가는 한 14,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매수가 11,500원, 또 매도가는 14,000원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대응 전략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종거래일 움직인 종목들 최선미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Y판부터 보시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영업이익은 47%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흥국화재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전년 대비 119%로 크게 상승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힘스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84% 크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CCS 볼까요? LK99 논문 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3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초전도체 테마 상승 속에 CCS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한화손해보험은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 발표 기대감에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시간에서 가장 이제 강했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선통신용 전력 증폭기를 또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5G 단말기의 경우에 이제 그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증폭기 모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걸 이제 수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일하게 이 전력 증폭기에 대한 모듈을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국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최근에 이제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응용 범위를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5G 단말기뿐만이 아니고 차량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방용까지도 이런 응용 범위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실적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Y팜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중간에 한번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력사인 이런 삼성전자에 납품을 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까지 좀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테스나 경영권에 대한 인수 불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급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스마트카 관련 산업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유의미한 매출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뭐 삼성전자 플래그십이라든지 이런 5G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동사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커넥티드 자동차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국방 분야까지 또 추가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추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 이제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체크도 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개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이슈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 3,600원대 이상에서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3,5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4,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 있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앞두고 통신 쪽 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쪽 모멘텀 받을 수도 있을 종목일까요?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제 갤럭시 부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로서 많이 이제 분류가 됐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주로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는 충분히 이런 통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이팜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CJ제일제당 비롯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매출, 영업이익 전망치 최선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주부터 볼 텐데요. CJ제일제당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23%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투입 원가 개선과 기저효과 등으로 이익이 회복하기 시작하겠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할 전망이고요. 부문별로 보면 CJ 셀렉타와 생물자원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도 볼까요? 매출액이 9% 내리고 영업이익은 4%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젤리 등 신제품의 판매 호조와 또 원재료 투입 단가의 안정화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진신급익 보시면 영업이익이 66% 감소할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엔데믹에 따라서 지난해 오프라인 학습시설에 투자를 늘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오리온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이제 그 먹거리 쪽이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CJ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동종업계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또 이제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사실 오리온보다는 지금 이 제일제당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레고캠바이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수권 이후에 이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과매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펀더멘털 자체가 식품 쪽보다는 바이오 쪽에 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품 업계에 대한 호황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오히려 제일제당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CJ제일제당도 과거에 철랩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자회사로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또 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제 식품 쪽에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오리온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은 좀 기대치보다는 살짝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진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영업이익을 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양호한 이런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이런 소비 침체 영향으로 뭐 그렇게 크게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K푸드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량도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증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원재료에 대한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관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장단점을 지금 다 포함을 하더라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실적에 근거해서 PBR이 현재 0.7배 그리고 PER이 한 10배 미만, 한 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적정 주가는 한 32만 원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이제 저번 종가 29만 6천 원 이하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레고캠 인수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투심 전환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자 목표가는 3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할 텐데요. 네, 한미약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름세를 타다가 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또 매출도 1조 원대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제품인 이 로수젯이 계속해서 매출액 증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출액이 한 1,400대였는데 작년에 한 1,700억대까지 또 달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4분기에 뭐 국내 이제 독감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폐렴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 호흡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도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0%가량 증가를 했죠. 그래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 수준인데 뭐 700억대 이상을 또 돌파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까지도 기대감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을 또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개화기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성인병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700억대 이제 규모의 수준이었는데 2030년대까지는 한 7천억대까지 또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개화기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하게 되려면은 결국에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장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OCI 홀딩스에 대한 합병 이슈도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재냐 악재냐라는 말이 많은데 사실상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많이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그 항암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만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OCI 홀딩스의 자회사인 뭐 보강약품은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신경제 쪽으로 많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두 기업의 합병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번 주 종가에는 좀 눌려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33만 5천 원 이하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7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한미약품 만나보셨습니다. 이슬희 대표님의 목표가 37만인 점도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종목 챙겨주셔서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